2020년 2월 13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는 없이 총 2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저께는 1,045명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 총 5,099명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670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4명이고 이 중 593명이 자가격리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3차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하신 우한시 교민들의 검사 현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47명이 귀국하셨고 이 중 유증상자 5명이 확인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별도 격리 조치하고 시행한 검사에서 같이 동반한 아동을 포함한 7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천의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신 140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14일간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14일 이전에 2차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인 경우에 격리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의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적게 하시고 자제하시고 집에 머무르시면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기침, 비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주십시오. 증상 발현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에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직장 출근이나 학교 출석 등을 위해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이 가장 중요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의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 발생 시에는 면역 저하자들에게 급속하게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의사 환자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과 검사, 그리고 의사 환자에 대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의 입원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진들의 수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배석자를 소개해드리면 유천권 진단분석관리단장님, 이상훈 진단검사관리총괄팀장님, 곽진 역학조사 1팀장님이 함께 배석하셨습니다. 질의는 오송, 세종, 당산 순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오송에서 질의할 분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중국의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했는데요. 이게 중국 내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확산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사례 정의가 변경돼서 확진자가 늘었다기엔 사망자도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늘 후베이성에서 발표한 그 환자 중에 신규 환자가 14,840명이 증가한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발생하던 신규 환자 규모인데 신규 환자 수와 사망자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망자 증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2월 7일 날 그 사례 정의에 대한 거를 개정을 해서 5판 지침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의심 환자에 대한 사례 정의를 좀 변경을 하면서 후베이성에 대한 경우에는 영상의학 영상검사상 폐렴이 있는 환자는 임상진단 환자라는 그런 새로운 분류를 만들었고 그 분류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재분류를 하면서 14,000
2,840명 중에 13,332명이 이런 임상진단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류 체계의 변경이 전체 신규 환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게 최근에 다 생긴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례 분류 변경에 따른 환자 수의 일시적인 변동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송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세종으로 돌리겠습니다. 세종에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현재 중국은 사례 정의가 후베이성 지역과 후베이성 아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사례 정의를 두 가지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발열 호흡기 증상과 폐렴이 있는 경우를 의심 환자로 잡아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후베이성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는 임상 진단 환자, 그냥 폐렴 소견이 아니고 그냥 발열과 호흡기 증상 그리고 혈액 소견에서 림프구 감소 같은 그런 혈액 소견이 있는 환자는 의심 환자로 해서 저희가 말하는 경증 환자까지도 후베이성에서는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조금 그 사례 정의가 좀 달라진 면들을 좀 감안해서 통계를 해석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세종에 네 분 질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SBS, 뉴시스, KBS, 뉴스핌 이 순서로 해주시겠어요? 그럼 SBS 기자님부터 하시죠. 네, SBS 화강윤입니다. 지금 보도에 수원에서 31일에 청도에서 입국한 분이 이제 검사 예정인 상태에서 숨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제 이 검사 결과가 있으면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리고 이분이 31일에 입국했는데 이렇게 검사가 늦어진 이유하고 이렇게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건지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수원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내용을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고요.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이제 민간 검사 의료기관을 확대를 해서 적어도 하루 정도면은 검사가 다 나와서 검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 그날 검사 요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제도 음성 처리된 게 한 1,000건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의료기관 그리고 수탁검사 기관이 검체를 하루에 한 500건에서 800건 정도씩 접수받아서 신청은 처리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통계에서 말씀드릴 때 이게 보건소로 통보가 되고 보건소가 또 저희 그 환자 신고 시스템의 검사 결과들을 반영해서 보고하는 데에 시간적인 갭이 조금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의 지연은 큰 문제는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 사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31일에 청도에 갔으면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이 정도로 늦어진 건 왜 그런 걸로 좀 보이는지. 아마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신고 과정이나 뭐 이런 그 발병 과정과 뭐 이런 걸 봐야지 검사가 지연됐다기보다는 아마 인지 부분일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좀 세부 내용과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시스 기자님. 저 앞에 거랑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KBS 기자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KBS 이수민입니다. 질문이 조금 많아가지고 짧고 빠르게 좀 여쭤볼게요. 새 진단법이 도입된 이후에 하루 검사 건수가 1,000건 안팎 정도가 맞는지 우선 수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새 진단법이 도입된 지 한 일주일째 됐는데 확진 건수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이걸 좀 국민들도 이제 안심할 단계라고 봐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 원래 목표였던 하루 3,000건 정도 검사는 언제쯤 가능할지랑요. 태국 다녀오신 모녀 16번, 18번 환자분에 대한 역학조사 나온 게 있는지랑 싱가포르 현지 조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검사 관련된 거는 저희 담당 센터장께서 조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민간으로 검사가 확대가 되면서 하루에 검사하는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500에서 한 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의뢰되는 거는 다 처리를 하고 있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장권이 가능하다고 한 거는 지금도 검사 시약이나 검사 능력은 가능한데 그만큼 의료기관에서의 의사 환자에 대한 검체 의뢰나 그런 게 3장권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의사 환자 신고나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게 그 검사에 대한 그 수요는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약도 한 개 회사가 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또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도 현재 한 30여 개가 신청을 해서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사 역량에 대해서는 수요 대비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는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의 모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태국 이 모녀의 여행 동선과 이런 부분들을 다 태국 정부에 보냈는데 태국 정부에서 조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국 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의견 소통을 하고 정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하는데 태국 보건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조사가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좀 더 소통을 해서 정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